안녕하세요. 복지 정책을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드리는 서은경입니다. 요즘 노후 복지 이야기, 뉴스에서는 많이 나오지만 정작 내가 해당되는지, 언제부터 달라지는지 정확히 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복잡한 말은 빼고 지금 꼭 알아야 할 핵심만 차분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은퇴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제 좀 쉬어도 되겠구나. 그런데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은퇴 이후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건 쉼이 아니라 공백입니다. 보통 직장을 그만두는 시점은 빠르면 50대 중반, 늦어도 60세 전후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기 시작하는 시점은 63세, 65세, 어떤 분들은 67세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 사이가 짧으면 5년, 길면 거의 10년입니다. 이 5년에서 10년 동안 매달 들어오던 월급은 사라지는데 생활비는 그대로이고 병원비는 오히려 늘어납니다. 이 구간을 저는 노후에서 가장 위험한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게 특정 사람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은퇴하는 거의 모든 중장년층이 똑같이 겪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각자 알아서 준비하세요 라고 했던 이 문제를 이제 정부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소득의 공백, 이 흔들리는 몇 년을 어떻게 버티느냐가 노후의 방향을 완전히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5가지 제도는 전부 이 공통된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은퇴 이후 무너지지 않게 어떻게 받쳐줄 것인가? 이제부터 하나씩 그 해답을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소득 공백의 구간, 그럼 이걸 개인이 혼자서만 버텨야 할까요? 그동안은 사실상 그랬습니다. 50대 이후에 직장을 그만두면 다시 일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다, 임금이 비싸다, 경력이 애매하다, 능력이 없어서는 아닙니다.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바로 이 문제를 겨냥해서 처음으로 나온 제도가 중장년 재취업 지원금, 정확한 이름으로는 중장년 경력지원제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다시 일해볼 기회를 주는 동안 국가가 소득을 함께 책임지겠다. 그래서 구조가 이렇게 설계됐습니다. 중장년이 새로운 일자리에서 일 경험을 쌓는 동안 국가가 월 최대 15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일정 기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건 단순한 용돈이 아닙니다. 다시 일해볼 수 있는 시간과 숨통을 벌어주는 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지금은 예산이 소진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신청이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나는 이미 기회를 놓친 거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더 중요한 메시지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가 한 번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국가가 중장년의 소득 공백을 공식적인 정책 과제로 인정했고 실제로 현금 지원까지 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분명한 신호입니다. 이와 비슷한 형태의 제도는 이름을 바꿔서라도 다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이미 끝난 제도라고 넘기는 게 아니라 다음 기회를 받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중장년 재취업 지원금은 받은 사람과 못 받은 사람의 차이보다 알고 준비한 사람과 몰랐던 사람의 차이를 훨씬 크게 만듭니다. 이제 다음으로 말씀드릴 제도는 이 소득 공백을 다른 방식으로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바로 노후 의료비에서 가장 체감이 큰 변화,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입니다. 이제부터는 지금 당장 체감되는 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노후에 의료비가 늘어나는 건 어느 정도 각오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지출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치아 치료비입니다. 부모님들께서 이런 말씀 자주 하십니다. 이 하나쯤 없어도 괜찮아. 임플란트 너무 비싸서 그냥 참고 먹지. 그런데 치아 문제는 단순히 불편한 정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씹는 기능이 떨어지면 먹는 음식이 제한되고 영양이 부족해지고 결국 전신 건강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문제는 비용입니다. 임플란트 하나에 보통 1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2개만 해도 몇백만 원.
여러 개가 필요하면 치료 자체를 포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입니다. 지금은 임플란트 최대 2개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임플란트 하나에 100만 원이 들던 치료가 보험 적용을 받으면 본인 부담이 약 3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결정 한 번으로 수십만 원, 2개면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보험 임플란트는 재료가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보다 적용되는 보철 재료 범위도 넓어졌고, 기능과 내구성 면에서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언제 하느냐입니다. 이 제도는 65세 이후에 적용되기 때문에 조금만 더 버텨보자 하다가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노후 복지는 한꺼번에 큰돈을 주는 제도보다 이렇게 의료비를 확실하게 줄여주는 제도가 훨씬 체감이 큽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는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말씀드릴 제도는 치아보다 더 큰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문제, 바로 간병비 이야기입니다. 병원비는 그래도 건강보험이 됩니다. 그런데 간병비는 지금까지 거의 전부 본인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자녀분들 모두 이런 말을 하십니다. 병보다 간병비가 더 무섭다. 하루에 몇 시간만 도움을 받아도 하루 7만 원, 8만 원, 조금만 늘어나면 하루 1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한 달로 계산하면 200만 원이 넘고 몇 달만 지나도 저축이 바닥나는 속도는 정말 빠릅니다. 그래서 생긴 말이 간병 파산입니다. 병이 무서운 게 아니라 병을 돌보는 비용이 가족을 무너뜨린다는 뜻입니다. 이 문제를 이제 국가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추진되고 있는 게 바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제도입니다. 핵심 방향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100% 본인이 부담하던 간병비를 앞으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우선은 의료적 필요가 큰 요양병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입니다. 이 제도가 적용되면 지금 한 달에 200만 원, 240만 원씩 나가던 간병비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 가능성이 생깁니다. 매달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이 변화의 의미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을 돌보는 자녀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이 조금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부모님 입장에서도 자식에게 너무 큰 짐이 되는 건 아닐까라는 마음의 부담이 덜어집니다.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노후 복지가 환자 한 사람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그 가족의 삶까지 함께 지키려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말씀드릴 제도는 돈의 액수보다 노후의 생활 리듬과 건강을 지켜주는 제도입니다. 바로 노인 맞춤 일자리 제도입니다. 노후 복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해? 이제 쉴 때도 됐지. 그런데 실제로 은퇴 이후를 보면 몸보다 먼저 무너지는 건 마음과 생활 리듬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어지고 하루가 길어지고 사람을 만날 일이 점점 줄어듭니다. 이게 오래 가면 건강도 함께 흔들립니다. 그래서 정부가 만든 제도가 바로 노인 맞춤 일자리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용돈을 주기 위한 일자리가 아닙니다. 노인의 소득, 사회 참여, 건강을 한 번에 관리하겠다는 목적을 가진 정책입니다. 일자리 형태도 무리하지 않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1시간에서 많아야 2, 3시간 정도 공익형, 사회 서비스형 등 여러 유형 중에서 본인 체력과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금액만 보면 월 20만 원대, 많아야 60만 원 정도라서 그 돈 받아서 뭐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의 소득은 금액만 보고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에 밖에 나가고 사람을 만나고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것 자체가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장치가 됩니다. 실제로 노인 일자리에 참여한 분들 중에는 병원 가는 횟수가 줄었다, 우울감이 많이 줄었다,
잠이 잘 온다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이건 곧 의료비 절감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노인 맞춤 일자리는 월 30만 원을 벌어도 체감 가치는 그 이상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 일자리가 억지로 버텨야 하는 노동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체력에 맞지 않으면 중단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른 유형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이 선택권 자체가 노후의 안정감을 만듭니다. 노인 맞춤 일자리는 돈보다 중요한 것, 바로 노후를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으로 버티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제도는 노후 소득의 가장 아래를 단단하게 받쳐주는 제도입니다. 바로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이야기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노후 생활비의 전부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생활을 지탱해주는 기본 안전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초연금에는 오랫동안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규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감액되는 구조입니다. 같이 산다는 이유만으로 각자의 연금에서 약 20%씩 깎이는 방식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같이 산다고 돈이 덜 드는 것도 아닌데 왜 같이 받으면 깎이느냐? 실제로 부부가 함께 살면 생활비, 병원비, 관리비가 결코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정부도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감액 자체를 없애는 방향으로 정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금액 때문만은 아닙니다. 노후 소득의 가장 바닥을 조금이라도 더 단단하게 만들겠다는 분명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 바닥이 안정돼야 다른 선택도 가능해집니다. 일을 할 수도 있고, 치료를 미루지 않을 수도 있고, 자녀에게 손을 덜 벌릴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는 노후 복지가 개인의 책임에서 사회의 책임으로 조금 더 이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한 모든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함께 들으신 분들은 이제 분명히 느끼셨을 겁니다. 노후 복지는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 통장, 우리 부모님 통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현실이라는 걸 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제도를 차분히 다시 떠올려 보시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노후는 개인 책임이라고만 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중장년 재취업 지원금은 은퇴 이후 소득 공백을 국가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신호였고,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는 노후 의료비 중에서도 가장 체감 큰 지출을 줄여주는 변화였습니다.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환자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가족의 삶까지 지키려는 방향으로의 전환이었고, 노인 맞춤 일자리는 돈보다 중요한 하루의 역할과 생활 리듬을 지켜주는 장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는 노후 소득의 가장 바닥을 조금이라도 더 단단하게 받쳐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5가지를 모두 합치면 누군가는 연간 수백만 원, 어떤 가정은 1,000만 원이 넘는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정보를 알고 있었느냐의 차이입니다. 노후 복지는 한 번 나오고 사라지는 제도가 아닙니다. 형태를 바꿔, 이름을 바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당장 다 받느냐가 아니라 흐름을 알고 준비하고 있느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부모님과 나의 노후를 한 번쯤 점검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후는 언젠가의 일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고 있는 현재입니다. 앞으로 이 채널에서는 이 5가지 제도를 하나씩 더 자세하게 차분히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부모님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정보였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이건 꼭 알아야겠다 싶으셨다면 좋아요도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래야 이런 현실적인 노후 이야기 계속해서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지 정책을 쉽게 정확하게 정리해드리는 서은경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